자, 이번 시간에 하게 될 내용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대해서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역시 2015년도 13회 시험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사회복지 실천론에 비하면 실천 기술론이 실제 어떤 사례에 대한 가상의 사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비교적 좀 더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라파포트라는 학자가 제시한 위기 개입에 관련된 내용으로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자, 우리가 위기 개입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위기 증상을 제거하는 것은 당연히 개입의 목표될 수 있겠습니다. 주관적 경험의 증진은 위기 개입과는 그다지 거리가 가까워 보이지 않습니다. 주로 이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는 것은 인지이론이거나 앨리스나 백의 생각하는 방식에 관련된 내용 또는 인본주의에 관련된 내용들, 칼 로저스와 같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위기 개입에서는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기를 촉발한 사건에 관련돼서 이해하는 것 목표가 될 수 있겠고요. 대인관계 향상은 굉장히 폭넓은 개념입니다만 지금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안정, 원래의 대처 기제로 되돌아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의미의 대인관계 향상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정답은 기업과 티귿 2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사회복지사가 다음에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집단 발달 단계를 보고 있습니다. 자, 발달 단계 그러면 여러 가지 모델들도 있고 합니다만 집단의 경우에도 지금 이 보기가 5단계로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 초기, 사정, 중간, 종결인데요. 이게 또 학자들에 따라서 상당히 더 길게 하기도 하고 한 3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할 때 융통성을 갖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5단계를 너무 명확하게 5단계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이것들이 좀 짧게 출제될 수 있고 좀 더 넓게 출제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여러분이 개념을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집단의 발달 단계의 5가지 중에서 이게 순서대로인데요. 집단 성원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고, 집단 성원이 다양한. 자, 일단 계획 단계를 보면 계획 단계는 사회복지사 혼자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클라이언트들이 집단을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초기 단계는 탐색이란 또는 그 비슷한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처음 만나서 서먹서먹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초기에 상호 과정을 사정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본격적인 역동성, 본격적인 상호작용, 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이 중간 단계의 아주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종결은 물론 마지막에 항상 등장을 하는 당연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여기서의 키워드에 해당하는데요. 집단의 상호작용, 갈등, 진행 상황, 다양한 경험, 이런 내용들은 이제 중간 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획이나 종결에 물론 이런 게 들어갈 리가 없겠고요. 초기 단계, 아직 서먹서먹합니다. 이런 게 발생하기 전이에요. 개별 성원의 태도, 관계, 행동, 동기, 목표 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평가를 종결에만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모델에서 평가는 지속적으로 중간중간에 계속하게 마련입니다. 자, 3번을 보겠는데요. 집단 문제가 적지 않게 등장을 합니다. 집단 프로그램 활동을 선택할 때 사회복지사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입니다. 집단 규범과의 적합성 고려해야겠고요. 집단 성원의 동의, 또 집단 지도자의 가치, 수행의 안전성, 시기의 적절성인데요. 자,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여러분 물론 알고 있다시피 이 사회복지, 사회과학의 문제들은 정답 하나가 완벽하게 틀린 것, 완벽하게 옳은 것 이렇게 잘 갈라지지가 않습니다. 집단 지도자의 가치도 중요하죠. 우리가 특히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사회복지사의 가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보자면 이 문제의 의도와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려하긴 해야 됩니다만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러니까 문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 고려하긴 해야 되지만 우선적인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정답은 3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가계도를 통해서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가족원의 구성과 구조, 가족의 생애 주기, 세대 간의 유형의 반복. 보통 기본적으로 가계도를 우리가 3세대를 그리게 되죠. 세대 간의 유형의 반복.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데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이고 본인도 알코올 중독이고 뭐 그런 걸 보자는 겁니다. 가정폭력이 계속 발생했는지, 가족원의 역할과 기능, 물론 뭐 다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족과 환경 간의 경계 속성에 관련돼선 뭐 이걸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계도에 대한 내용이고 5번은 생태도에 대한 내용이겠습니다. 자, 5번째 인지행동 모델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인지이론과 행동이론 두 가지가 결합한 건데요. 인지이론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지금 생각하는 방식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역기능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니 생각하는 방식, 인지 구조를 바꾸면, 인지를 재구조화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것을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고 있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인지 쪽입니다. 인지 행동은 인지와 행동이 결합된 건데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입증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 기법 중에서도 실제 임상 현장에서 CBT라는 것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는 인지 쪽이고 B는 행동 쪽입니다. 그걸 결합해서 사용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역시 이제 인지 쪽이고요. 대체 사고와 행동을 학습하는 교육적 접근을 역시 강조합니다. 자, 우선 행동이 포함되었네요. 인지와 우리가 학습이란 단어는 행동주의와 직결되는 개념입니다. 자, 이것도 많다고 볼 수 있고요. 인지체계 변화를 위해서 비구조화된 접근을 강조한다. 자, 여기 한 글자가 틀린 겁니다. 구조화된 접근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앨리스의 비합리적 신념을 디스퓨트 한다고 되어 있죠. 이걸 구체적인 기법으로, 자, 이걸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ABCE 기법 또는 F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복사가 이렇게 단계화할 거다. 구조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비구조화라는 말의 의미는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상담은 비구조화입니다. 상담을 할 때 10분에 이거 부모 관계 이야기하고 20분에 친구 관계 이야기하고 미리 사회복사가 정하고 상담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담은 구조화되어 있지 않아요. 상대방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반응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지적인 접근의 모델은 미리 계획을 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사회복사가 주도적으로 미리 계획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조화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을은 틀렸고요. 결과적으로 답은 기억, 니은, 티귿 5번의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해결 중심 모델. 해결 중심 모델이 뭐 많이 나올 땐 뭐 한 서너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가족 치료 중에 하나로 출발했는데 그 개념이 굉장히 폭넓게 사회복지에 적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넓어서 해결 중심 모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가족 치료의 하나의 출발점을 갖고 있었는데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 이론적이 규범적이다. 뭐 정답은 뭐 1번부터 나왔는데요. 이론적이고 규범적이지 전혀 않습니다. 이론 같은 것들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질문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변화를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한다. 자, 이것을 지금 불가피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다르게 표현을 하면 자연스러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그러면 뉘앙스가 약간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만 변화는 좋아지든 나빠지든 변화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현재와 미래를 지향합니다.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프로이트처럼 어린 시절의 경험 묻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와의 협동 작업을 중시하고요. 70년대 이후의 모델들이 대부분 적용이 되죠.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자기결정권을 강조합니다. 사회복사는 변화 촉진을 위해서 질문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자, 해결 중심 모델에서 제일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질문법에 대한 내용이죠. 자, 다른 기회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적 질문이라거나 예외 질문이라거나 자, 이것들은 빼놓지 않고 여러분이 학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너무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질문자의 역할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역할만 하지 이론적인 접근은 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의 배경을 또 다른 질문을 설명하자면 질문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인생의 전문가는 클라이언트 본인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사회복지사 전문가가 아니고 클라이언트 인생의 전문가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질문을 통해서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통찰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뿐이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그렇게까지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자, 단일 사례 설계입니다. 사회복지조사론에서도 물론 등장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인데요.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사례는 물론 주로 클라이언트를 이야기합니다. 한 명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일 수도 있고 단일 사례 설계 활용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입니다. 자, 어떤 개입이 대상 문제의 변화를 설명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조사를 할 때 제가 이 그래프를 본 적이 있는데요. 자, 개입 전에 문제행동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요즘 문제행동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만 문제행동이 특정을 여러 번 해보고 개입 후에 특정을 여러 번 해봐서 실천에 효과성이 있는지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특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떤 개입이 대상 문제의 변화를 설명하는지를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측정을 해나가면서 조사 과정을 병행합니다. 둘 이상의 클라이언트, 둘 이상의 상황이나 문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걸 우리가 복수기초선 설계라고 이야기하죠. 자, 세 번째, 행동 빈도의 직관적 관찰, 기존의 척도, 클라이언트 자신의 주관적인 사고나 감정 등의 특정 지수를 활용합니다. 여기 주관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사실은 설문지가 클라이언트의 주관적인 사고나 감정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꼭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만 설문지 자체가 주관성을 반영하고 불가피하게 주관성을 반영하고 있죠. 이것도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복적 시행으로 개입의 효과성을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 맞는 얘기여서 7번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맞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반복적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시행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었고요.